그런 측면에서 선심성 정책, 그러니까 기득권 어른들이 보기에는 선심성 정책이지만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 저는 1,000원의 아침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야가 우리가 먼저 했다 누가 먼저 했다 싸우고 했잖아요. 저는 1,000원의 아침밥이 도대체 어느 단위가 그렇게 환영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1,000원의 아침밥보다 더 공감대가 가는 건 1,000원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으로, 그것보다 이 충분히 다른 맥락에서 접근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청년 정책을 진짜 선심성 정책을 해달라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정책을 여야 할 것 없이 다 밀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편하게. 정치를 젊은 층에게 준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제를 해서 준다면 물론 이제 확대해 나가야겠지만, 저는 정치를 참여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윤석열 정권이 혜택을 줬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각부 부처의 청년 보좌역을 신설한 것, 그것은 이제 정치를 경험하고 공직 생활을 경험하려고 하는 젊은 어떤 분들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30대, 40대 장관은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그런 보좌역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젊은 분들이 공직 생활이라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 그러한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1,000원의 아침밥 못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근데 다만 그것이 이제 지금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우선순위에 있는 핵심이냐, 혹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침밥 먹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의 정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게는. 그러면 1,000원 아침밥 먹고 그 다음 69시간 일주일 일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삶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대통령이 혼자 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원 체계나 생태계,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의 영역이기도 한데, 오히려 그동안에 있었던 일종의 청년 운동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 이제 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이제 아침밥만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청년 세대 입장에서 느껴지는 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세대의 가장 가려운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세대의 가장 우리가 답을 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답을 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뭘 필요로 할까? 저는 이제 제가 직면에 있는 나이가 이제 30대 결혼하셨지만 34살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 제 또래의 가장 관심사는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겠죠. 내 집 마련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수반되는 것들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내 집 마련하고 아니면 내가 살 공간,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출산에 대한 문제, 보육에 대한 문제, 특히 제 또래의 여성분들은 이제 출산하고 나면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관심사인 거 아닌가. 저는 일단은 뭐 영역으로 따지면 좀 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인터뷰 사업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일자리다라고 하면 한 100명 중에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취업이 안 되는 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제든 다 있거든요. 근데 주거에 한해서는 내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사회의 문제다라고 모두가 100%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청년 주거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 주거 부동산 영역으로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제 청년 세대들이 요구하는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아니냐,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혐오 정서가 워낙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행동들이나 정치가 일단은 지금은 최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고, 사실 청년분들은 너무 방대해가지고 뭐가 해법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청년들한테 지금 어려움을 강요하고 있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대학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돈 벌어서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풍토가 됐는데, 지금 대학만 졸업하면 뭡니까? 자격증 따야 되고 토익 쳐야 되고,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토익 이거를 1년 유지되는 걸 5년 정도로 늘려야 된다라고 정책을 냈던데, 오히려 그런 건 도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토익 이런 거를 조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인데, 왜냐면 토익을 전혀 그 직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직군에서 토익 점수를 보는데, 왜 토익 점수를 보냐라고 물어보면 토익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느냐 이 척도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 자체가 청년들한테 고스펙을 요구하게 되고, 어떻게든 우리는 이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연애, 육아, 결혼 다 포기하고 내 스펙에 치중해야 되는 이 문화 자체가 애초에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신뢰를 먼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꼬리에 보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재밌는 갑자기 말씀하던 거 생각나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독일의 기민당 지방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궁금한 게, 한국은 대학 진학률, 특히 서울은 90%가 넘는다고 들었다. 독일 그 의원들이 저희한테 질문했던 게. 그런데 좋다. 독일도 교육열이 높지만, 그러니까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하는 일들 있잖아요. 뭐 기술직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어떤 농촌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런 일은 도대체 한국에서 누가 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교육열로 인해 가지고 꼭 대학을 가야만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는 건데, 괜히 뭐랄까요, 뭔가 좀 비효율적인 구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길래,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정치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이게 복합적인 어떤 문화, 한국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잘못 안착된 시스템들이 결국에 우리를 사정을 내모는 거예요. 저는 출생률 떨어진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출생률이 올라가요? 연애하는 거 포기하고 3포 세대 이런 거 사실 한 5, 6년 전에 유행을 했는데,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놓아놓고 너네 왜 포기하냐, 우리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래도 해야 된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라떼 마인드로 접근하는데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라떼 문화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정당이라는 것이 늘 정의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원성, 민주주의는 다원성이라는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각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 안에서 스펙트럼을 담고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된다는 말을, 이쁜 말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각 정당에서 젊은 청년들이 당을 위한 어떤 쓴소리라든지 목소리를 내면 내부 총질이라고 이제 폄하받거나 비판받거나 아니면 조리돌림 받죠. 국민의힘, 저희도 지난 지도부에서 그랬고 저도 그랬고, 지금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을 향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하면 그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분들이 국민의힘 가라,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공격받았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저희가 자정해야 되고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 가라, 왜 국민의힘을 왜 언론에 이야기하냐, 민주당을 공격하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당의 그런 문화가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는 젊은 정치인들이 다 공통점을 겪지 않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정당의 어떤 치부라든지 잘못된 게 있어도 안고 갔어,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해를 하면 애초에 공감대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세대 대표성이 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젊은 의원들이 사실 30대 의원이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30대가 한 3명 정도, 4명? 5, 6명 있네요. 민주당에 한 3명 정도 있잖아요. 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한 법안을 내서 이거 청년들한테 진짜 그냥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를 하나 들면 군인재 보상법을 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법이에요.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다쳤을 때는 당연히 군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인재 보상법을 개정을 해서 이 군대에서 다친 사람의 보상 체계를 만들어주자.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국회나 정부나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다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비비를 1,000억 정도 가량을
보유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과도한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상식적이게 군대에서 다쳤을 때 군대에서 국가가 책임져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크레모아 곽갈 사고 얼마 전에 일어났었잖아요. 크레모아를 연습하다가 손가락이 날려갔는데 손가락 한 마디 덜 잘려서 한 푼의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정형외과의 기준으로 사면 한 마디 이상 잘려야 후유장애가 심한 그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한 마디 덜 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렸는데 국가에서 니는 한 마디 덜 잘렸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해줄 수 없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회거든요. 그럴 거면 데려가지를 말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각에 봤을 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뭐 법을 개정한다거나 어떤 주장을 펼쳤을 때 기성세대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런 청년 정치인들 10명, 20명, 30명만 있어가지고 공론화 해가지고 이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정치인들도 많이 양성이 돼야 되는 거고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이런 세대 공감성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당 안에서는 선배 세대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선배 세대들이 진보 정당을 만들어 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 20여 년 동안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대부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A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게 이미 그들의 경험치 안에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청년 세대들은 이제 뭔가 다른 선택들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차피 그렇게 해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그들의 이제 경험치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런 차원의 고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 아니면 지지 기반들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관성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목소리들이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정의당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재창당 관련된 논의가 이제 한창이어서 크게는 이제 신당파 그리고 자강파 이렇게 나눠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진보 정치의 역사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잘 개선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된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많은 선배 세대들이 이런 주장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